지난 1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에 우리 측의 움직임도 빨라졌는데요. 8월 예정인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 대응을 앞두고 2013년 폐쇄됐었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기 개최 장소를 서울로 하자고 역제안하는 등 미국과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발효 5년여 만에 다시 테이블에 오르게 된 한미 FTA.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자유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은 모교인 연세대학 대학원에 네네. MBA인 과정에 3학점짜리 강의를 1년간 했었죠. 네네네. 여기서 오늘은 한미 FTA 얘기니까 김 본부장님으로 취하겠습니다. 예. 검투사란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네. 우리 한미 FTA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셨어요. 네. 다시 한미 FTA 근데 무슨 재개정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뭐 협상 자체는 한 1년 걸렸었죠. 네네. 근데 협상이 끝나고 미국도 우리도 국내 절차를 밟는데 그간에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고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시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2008년에 전대미문의 그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양적 완화라는 낱말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때도 추가 협상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 신약하고 특허 약품의 연계 문제 네네. 이런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재협상을 하고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협상은 1년, 국내 절차를 밟고 협상 끝나고 비준되는 데까지는 4년. 그러고 발효되고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10년 전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네. USTR의 그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우리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서신이 왔어요. 네. 저희가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유세 때부터 당선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또 상당히 자주 발언을 했고요. 언젠가는 올 현안이다고도 다들 생각은 했죠. 그런데 액션이 좀 빨리 왔다 싶은 것은 사실 미국이 지금 나프타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올 연말쯤에 우리하고 이제 뭐 또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빨리 온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빨리 왔다고 해서 협상이 바로 시작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국의 입법부를 다 거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협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고치는 데 있어서 특히 입법사안이 등장이 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입법을 거쳐야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은 그 통상법에 따라서 미국 의회하고의 사전 절차가 있고 우리도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통상절차법이라는 게 생겼죠. 네네. 그래서 의회의 통제가 더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입법사안이 되든 아니든 협상을 왜 시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우리 전략이 뭐다. 이런 거는 아마 우리 국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네. 그 특별공동위원회 네. 이걸 이제 처음에 어디서 먼저 장소를 잡아서 시작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들 하던데. 뭐 운동 경기에도 늘 홈그라운드라는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방문팀 있고 아무래도 보따리를 사서 여행을 해서 짐을 푸는 쪽은 신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되죠. 네네. 본국하고의 교신도 특히 뭐 미국이라면 꼭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급할 때에 본부하고의 교신도 많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 걸 따지면은 상식적으로도 할 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이번엔 미국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재개정을 요구했으니까. 그렇죠. 그 협정문에도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네. 이야기할 게 있으면은 그 상대편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은 달리 합의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할 말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봐라.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그쪽에서 와야 되겠군요. 저도 그렇게 그거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현정
과거 이제 위원장을 했죠. 본부장을 네. 했었는데 네. 거기를 통합교섭 본부장으로 다시 했습니다. 잘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정부의 인선을 평가할 처지는 아니고요. 그분은 하여튼 한미 FTA를 시작을 한 분이고 또 내용을 잘 아시니까 뭐 대응하는 데는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분보다는 훨씬 낫겠죠. 예,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미 FTA를 실제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FTA 정책의 전반적인 골격을 만드신 분이죠. 이번에 하여튼 그걸 좀 고치자고 하는 달려드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로 해야 될까요? 미국이 최근에 이야기는 뭐 자기들 자유무역을 안 하자는 건 아닌데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것도 페어니까 앞은 같은 F네요. 그 페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의 대표적인 덤핑 조사의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무역을 하자는 FTA를 조금 기조가 다른 형태의 뭐 페어라는 말 또는 보호주의 조치를 많이 하면서 이걸 고쳐내자 하면 우선 처음부터 한 점에는 상당히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페어라는 게 사실 공정이라는 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 방문했을 때도 개인 자격입니다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양측이 앉아가지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을 이게 페어하니까 이걸 지켜달라 하면 상대편에서 그 맞네 페어하네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서로 합의한 룰이 있으면 그게 페어한 거죠. 네네. 합의한 룰을 지켜가는 것이 페어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네. 민주주의에서. 네네. 다들 생각이 다른데 이것만은 같이 지키면서 가보자는 규범이 있으면은 네. 그게 페어의 기본이죠. 네네. 협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플리멘테이션 이슈라 그래요. 합의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고쳐내야죠. 근데 그간에 미측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뭐 한두 가지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뭐 무역 적자가 커졌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는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백인 그 노동자들이 저 일자리를 좀 잃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손해였습니까?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급적 그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협정문에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미국이 저렇게 어려워하는 무역 적자가 일부라도 교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협정이 아주 정말 뭐 이 테리블 뭐 이런 말, 하리블 이런 말까지 썼으니까요. 이걸 그럼 없애버리면 미국 무역 적자, 대한 무역 적자가 뿌리째 건절될 거냐? 그 해답이 아니거든요. 네네. 미국 내부의 그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금 250이 아니라 450이 됐을 거다. 네네. 이런 그런 게 미국 그러니까요. 정부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다고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 이것 때문에 적자가 뭐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한국 시장의 어떤 미국 상품의 어떤 점유율이 네. 지난 5년 사이에 보면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시장 점유율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 폭이 훨씬 저희가 적어요. 결코 손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계층에서는 손해가 있겠죠. 저희도 한국 입장에서도 일부 네. 손해본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그 GDP 구조를 보면 예. 거의 78%, 80% 가까이 육박하는 게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네네. 미국 서비스 산업은 아주 강합니다. 그 서비스 부분에서는 우리는 늘 한 100억 불 정도 적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 유세 때 저희가 쇠락한 공업 지역에서 세계화나 자유무역 때문에 당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거 결국 경쟁력의 문제일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표를 많이 얻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했거든요. 그 서비스 산업은 강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쇠락한 제조업도 부활시켜 보겠다 하고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 이 이야기를 한 게 뭐 자동차, 철강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한 19개의 국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미국이 이런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양측이 똑같이 점유율이 올라갔냐, 각각의 시장에서. 그런 나라가 4나라밖에 없어요. 아하. 예. 어떤 나라는 미국이 좋아지고 어떤 나라는 미국이 좋아지면 상대편이 나빠졌고. 근데 양쪽이 다 좋아진 거는 4나라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숫자가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된 협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윈윈의 모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늘었다는 게 뭐 0.6%니까 숫자로 보면 아유 그거 좀 감질난다 싶은데 사실은 미국의 수입 시장의 베이스는 우리 한 5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곱하기 5 하면은 사실은 3%가 늘은 거죠. 예? 근데 미국이 우리 시장에서 늘은 점유율은 한 2.5%가 되는데 우리 시장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좀 이익이 되려면 우리 시장 규모가 확 키워지면 좋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협상 때 그 경제를 하신 학자들께서요. 여러 가지 그때 뭐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이거는 뭐 큰 나라하고 같이 놀래가 깔려 죽는다는 말도 했고 그렇죠. ATM 경제가 되고 막 ATM에 돈만 넣으면 빠져나가니까 그냥 우리 시장에서 돈 다 빼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한데 다른 학자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국경의 높이를 내리고 시장을 개방하려면 상대편은 더 크고 네. 개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 지금 그게 바로 이 수치입니다. 네. 저쪽이 워낙 시장이 큰데 조금만 내려가도 우리가 얻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뭐 하여튼 미국은 손해 봤다고 하지만은 결국 시장 규모에 따른 절대적의 차이지 네. 양측 간에 좋아진 거는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하고 비교해도 한미 FTA가 아주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자동차와 철강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네. 저 소비자들, 우리 시청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한번 잠깐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파는 부분들이 조금 뭐 늘긴 늘었다고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네. 늘었고 최근에 와서 좀 주춤하다고 합니다만은. 네. 근데 뭐 미국 그 뭐 GM이라든지 한 국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잘 영업을 팔리고 잘 하고 있죠. 있는데요. 예. 부시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는 한국을 한 3번 오신 것 같아요. 네. 올 때마다 이거 경제 위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은 어떻게든 좀 고쳐야겠다. 그런 걸 뭐 반복 삼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만 하다 못 고친다. 안 한다 하다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됐죠. 추가 협상을. 주로 자동차였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던 관세를 우리만 반으로 깎고 미국은 2.5%라는 기존 관세를 4년 동안 유지를 했죠. 우리가 70만 대 팔던 게 한 100만 대로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넣은 동안에 관세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내려간 FTA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관세 낮춰줘서 우리가 더 판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대로 우리는 8%에서 바로 4%로 깎고 4년을 지나다가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일 날 제로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미국 차 많이 들어왔어요. 네. 7,000대 뭐 이런 데서 지금 한 18,000, 한 2만 대까지 갈 겁니다. 네. 신차의 등록 기준으로. 예. 그 수입 기준으로 하면 숫자 많이 달라집니다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300% 늘은 거죠.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손해봤다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개방이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개방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 신차 시장이 한 1년에 한 160만 대 시장인데 우리 국산차가 나가는 게 한 100만 대 정도거든요. 그럼 네. 나머지 60만 대는 다 수입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개방이 됐는데 수입해가 들어오는 차들은 보면 한 24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2016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 기준입니다. 그중에 20만 대가 유럽 브랜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개방은 실컷 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유럽 브랜드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그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소비자의 선택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미국이 우리 소비자들 취향에 맞는 작지만 예쁘고 뭐 성능 자기들이 맞춰서 팔아야죠.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측이 늘 이야기하는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그거 몇 대, 1000대, 2만 대 더 늘리려고. 그 미국은 지금 신차 시장이 한 2,500만 대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한 2,500만 대 되고. 그러니까 큰 시장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에 한 몇만 대 그걸 하기 위해서 따로 조립 벨트를 따로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채산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만드는 대로 팔 수 있도록 무슨 장벽을 좀 내려달라는데 그 장벽이라는 게 그게 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관세를 기준으로 떼고 나면
안전 기준하고 환경 기준입니다. 그런데 안전 기준이라는 거는 뭐 쉽게 뭐 철판의 두께, 예? 뭐 차폭,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의 강도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네. 하여튼 거의 100가지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우리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미국이 이거 맞추기가 까다롭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 협상 때 그러면 그거 내려줄게. 예? 우리가 양보를 한다. 해서 한 게 25,000대까지는 미국 기준만 맞추면 우리 기준 맞춘 걸로 간주를 하겠다. 한 겁니다. 그 25,000이 다가 아니고 제조사별로. 제조사별로. 그럼 미국이 뭐 보통 3사라고. 3사죠. 네. 그러면 합하면 75,000이죠. 네, 네. 아직 그 실링을 못 깼거든요. 아, 근데 그 실링을 못 넘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안 팔린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불성설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환경 기준은 우리가 좀 셉니다. 예, 우리 뭐 미세먼지에 관한 그 국민적인 우려도 크고 네, 네. 원칙대로 하면 못 맞추는 모델은 진입이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때 양보를 해가지고 이거 전체로서 평균을 맞추면은 맞춘 걸로 간주를 하겠다 아, 하는 것도 굉장히 양보를 한 사안이죠. 뭐 우리 전체 자동차 시장의 규모하고 보면 네. 결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손해본 협정이라고 할 거는 아니다. 네, 네. 그 USTR의 아까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 이 친구가 과거에 저 자동차 협상 쪽에 특히 좀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이번에 USTR 대표가 되기 전에는 철강업계 변호사를 한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강에는 선수입니다. 선수고.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미국 무역 부대표를 했죠. 아하. 그때는 일본이 엄청 잘 나갈 때입니다. 네, 네, 일본이 뭐 돈 벌어가지고 맨하탄에 빌딩 사고 네, 그럴 네, 때. 기억합니다. 예. 그때 이제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엄청 컸고 예. 그러면서 그거를 교정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수출 자율 규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좀 덜 실어라. 그다음에 알아서 좀 더 사가라. 뭐 이런 걸 고안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일본에서 그 성공을 크게 못 거둔 셈이죠. WTO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이런 관리 무역은 도대체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수치 목표. 뭐 일종의 쿼타죠, 쿼타. 네, 네. 그런 건 안 된다 하고 없어졌죠. 네, 그래서 네. 그게 되풀이 되기에는 이게 상당히 시대 역행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자동차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심지어 농산물까지도 뭐 쌀까지도 다루게 될까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제조업의 부활. 네, 네. 이라고 하면은 농업하고 조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입장에서 이제 뭐 독소조항으로 얘기되는 게 그 IST, 네. 투자자 국가소송이라는 네, 네, 네. 게 있었습니다. 예. 아예 우리도 이참에 이거 좀 어떻게 좀 손 좀 대자 말이죠. 이런 네.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쭉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게 필요한 제도다라는 전제하에 ISD 제도는 계속 발전되고 변형되어 옵니다. 네, 네. 그게 뭐 성서같이 한 번 있고 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프타에 들어가 있는 ISD 내용하고 몇 년 뒤에 우리가 채택한 한미 FTA에서 ISD에는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발전될 소지는 있어요. 음흠. 특히 뭐 이게 남용될 여지를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재심 제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그런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논의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없애자는 거는 그게 우리 국익에 맞는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번 그 협상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다 추측의 영역이라.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협상이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섞일 겁니다. 네. 결국. 그리고 한미 FTA 뭐 본 협정을 협상할 때도 그랬고 늘 이제 반대하는 뭐 시민단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뭐 밀실 협상이고 이면 합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대명천지에 SNS가 발달이 되고 근데 이면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해간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결국은 다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의 범위가 결국 행정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그게 국내법으로 실현이 돼야만 집행이 가능한 거냐. 그럼 국내법이 되면 이게 입법 사안이 되면 국회하고 이야기가 돼요.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무역 적자가 협정문에 어디를 고쳐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 협정을 없앤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적자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겠다는 형태의 그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는 국내 법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기존의 협정문의 이행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건 행정부의 조치죠. 로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한미 FTA 협상의 발언은 나름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 한번 혼수를 주신다면 어떤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여튼 이거는 뭐 대외 관계고요. 네. 대외 관계로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우방하고의 이제 대자가 되는데 이건 조금 여야를 떠나가지고 좀 초당적으로 이해와 지지와 지원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신임 본부장에 대한 뭐 각 당의 그런 뭐 코멘트, 입장 뭐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네, 네.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초당적인 지지, 뭐 과거가 어땠든 간에 네,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둘째, 협상에 임하는 정부 또 협상단은 이게 상대편이 우방국이고 우방국이 할 말이 있다 하면 기본은 네. 할 이야기 있으면 들어준다는 쪽으로 가고 듣고 난 다음에야 판단이 될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듣고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논리와 논리로서 서로 우방 간에 협력을 해야 될 입장이면 어딘가 절충이 되죠. 네. 예. 하여튼 신뢰와 데이터로서 이야기를 해서 절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되 이게 끝까지 억지가 있고 논리를 벗어나는 그런 우격다짐이 있고 그 결과가 국익에 굉장히 손해가 된다 하면 그거는 뭐 그건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예. 결심을 해야죠. 결심이라는 건 FTA를 깰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요. 아주 묘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됩니다. 오히려. 네.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느냐? 네. 뭐 그런 각오를 한다면 적어도 벌써 양국 간의 깊은 어떤 그 무역 관계가 이미 진전됐고 안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협상 현장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그런 국면들이 실제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죠. 나타납니까? 뭐, 뭐 본인도 모르게 고함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국면이 서로가 신뢰를 하고 이게 어떻게든 양국의 공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신뢰가 바탕이 없으면 네. 그런 국면을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게요. 네.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거는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 뭐 폐기를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거는 별로 입에 올리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훈 외교통상부 전 통상교섭본부장님 모시고 한미 FTA의 재협상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5월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칭하면서 The Negotiator, 협상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승부사적 기질을 지닌 나름 또 거래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한미 FTA 이 두 나름의 거두가 만났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바라건대 우리 김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서로 절충하고 이해를 넓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